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SGI 서울보증, 예스24에 이어 또다시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롯데카드인데요. 금융당국이 긴급 검사에 착수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롯데카드가 처음 해킹 정황을 발견한 건 지난달 26일. 일부 서버에서 악성 코드 2종과 서버를 원격 조작하기 위해 심어놓는 악성 파일인 웹쉘 5종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1.7GB의 데이터 유출 흔적이 발견됐고 롯데카드는 이튿날 금융당국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외부 조사 수사를 통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당사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롯데카드 고객은 올 상반기 기준 967만 명. 비슷한 시기 카드 정보를 이용한 부정결제 피해도 제기되며 데이터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됩니다. 9시 16분에 500만 원이 할부 6개월로 결제가 되고 수기로 너의 카드 번호와 CVC 번호 그런 거를 이용해서 결제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금감원은 롯데카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최초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지난달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14일과 15일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을 통해 내부 파일이 외부로 2차례 반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고객 정보 유출을 염두해 파일 세부 정보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롯데카드의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카드 부정 사용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해킹 등 침해 사고 신고는 올 상반기 1000건을 넘었습니다. 3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해킹 사고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가 뚫리면 경제 안보가 무너지잖아요. 사이버 안보 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킹 사고에 대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최근 휴대폰 접촉을 통해 결제하는 NFC 방식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요. 휴대폰에 카드 정보만 한번 입력해두면 실물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신종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선홍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패드에 대자 35,800원이 결제됩니다. 일반적인 근거리 무선통신, NFC 카드 결제로 보이지만 신종 신용카드 사기단의 범행 장면입니다. 유령 가맹점을 만들어 개통한 카드 단말기에 스미싱 수법으로 탈취한 해외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을 일으킨 겁니다.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무려 7만 7천여 건을 결제해 국내 카드사로부터 약 30억 원을 빼돌렸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5만 원 이하의 소액 결제라 카드 명의자가 결제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스미싱과 NFC가 결합한 신종 다중피해 사기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실물 카드를 위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NFC 결제 방식이 확산되는 금융 환경에 맞춰 범행 수법이 진화한 것으로. 여기에 해외 신용카드를 국내에서 이용하면 결제 대금은 5일 안에 선지급되지만 정상 거래 확인은 90일 정도 소요되는 시차도 파고들었습니다. 경찰은 국내 모집책 4명과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는 데 명의를 대여해준 28명을 입건해 모두 송치했고 이 중 모집책 2명은 구속했습니다. 일당 대부분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은 한국 국적의 총책 1명이 중국에 있는 걸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또한 확인되는 대로 이를 몰수하고 추징 보전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해외 카드 명의자들의 피해만 확인됐지만 NFC 결제가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피하고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의 보안을 업데이트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불법으로 들여와 환각 파티까지 벌인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밀수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바닥에 의약품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물품의 주인은 고등학생인 17살 A양.
유명해가지고 보인다고 유명해요. A양이 가지고 있는 의약품은 마약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입니다. A양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200여 정을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들여왔습니다. 한 번에 한 정씩 처방받아 투약해야 하지만 환각 목적으로 다량 복용하는 등 오남용했습니다. 진통 효과하고 기침 억제 효과로 우리가 임상에서 쓰고 있는데 마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을 갖다 제한해서 쓰고 쓰는 의사들은 대개 다 알죠.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뭐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양은 밀수 방법 등을 SNS 등을 통해 배웠는데 부산세관은 A양과 같은 방식으로 마약성 의약품을 들여와 투약한 20대 대학생 2명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만나 마약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이른바 환각 파티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분이 들어있는 그 감기약을 마약류로 인식 못하는 데 굉장히 심각성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청소년 대상을 하는 예방계획은 충분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작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예방계획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부산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불구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희입니다. 네,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해킹에 취약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청소기가 찍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외부에서 강제로 카메라를 켤 수도 있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킹한 한 로봇 청소기 앨범에 악의적인 내용의 이미지를 전송하자 휴대전화와 연결된 앨범에 악성 파일이 뜹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 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취약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 3개 제품의 경우 모바일 앱 사용자 인증 절차가 취약해 불법 접근 조작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드리미의 제품은 카메라를 강제로 켜 촬영할 수 있었고 나르왈 에코백스 제품은 별도의 인증 없이 로봇 청소기에 저장된 사진을 조회해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의 보안이 상대적으로 나았지만 조사 대상 6개 제품 모두 전반적인 평가는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외산보다는 강화가 돼 있거든요. 그 기준들이. 좀 심각하다고 여겼던 그런 보안의 문제점들은 지금 현재 조치 완료된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사용 시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등 기본 보안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로봇 청소기 사용 시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로봇 청소기 제조사 6곳은 모두 보안 품질 개선 계획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밝혀왔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지입니다. 네, 최근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는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 승객이 들고 있던 20kg짜리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서 지하철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소방청이 실험을 했는데요. 김태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서울 마포구 화재.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열폭주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이 당시 화재와 비슷한 용량의 배터리로 열폭주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열을 가한 지 20분을 넘기자 가스가 새어나오더니 펑 소리와 함께 마치 로켓처럼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길이 6m, 폭 3m의 컨테이너 내부 시야가 차단되는 데는 30초, 센서에 500도가 기록되는 데는 47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분 정도 되었을 때 실내 온도가 300도 이상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온도면은 사실은 저희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1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실험을 진행한 컨테이너 내부입니다. 당시 열기로 인해 CCTV는 완전히 녹아내렸는데요. 곳곳이 검게 그을린 가운데 유리창은 물론 건물 천장까지도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밀폐된 챔버의 가둔 상황과 스프링클러 작동 상황도 재현해봤지만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폭발과 화재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배터리처럼 실내에서 가장 큰 용량은 열폭주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기존에
연소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맞춰진 거가 얼마나 효율성이 높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최근 5년간 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627건, 전동 킥보드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가 뜨거워질 경우 충전을 멈추고 대형 배터리의 경우 절대 실내에서 충전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처럼 야외에서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